제주도 왕벚꽃의 전설. 숨겨진 금기의 이야기. 마을 한가운데 심은 그 씨앗은 믿기 힘든 속도로 자라나 거대한 왕벚나무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그저 아름답게만 보였죠. 하지만 문제는 그날 밤 시작됐습니다. 어둠이 내리자 나무의 꽃잎들이 음산한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무 아래 흰 옷을 입은 여인의 형상이 나타났다가 꽃잎처럼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이유 없이 열이 올랐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마을 사람들은 박도령을 쳐다봤습니다. 그때 박도령이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라산 깊은 산속에서 사냥꾼 박도령은 멧돼지의 흔적을 쫓으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숨을 낮추고 활을 단단히 쥔 채 주변을 살피고 있었죠. 그는 이 산을 오랫동안 드나들어 지형에는 익숙했지만 오늘따라 숲의 기운이 평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았고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산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듯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이상하군, 너무 조용한데? 박도령은 낮게 중얼거리며 발자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 앞까지 이어지던 멧돼지의 흔적이 갑자기 끊겨 있었습니다. 그는 몇 걸음 더 나아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어디에도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서서히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옅은 기운이었지만 이내 순식간에 시야를 가릴 만큼 짙어졌습니다. 나무들은 희미한 그림자처럼 흐릿해졌고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박도령은 능선을 따라 내려가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않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을 때 방금 지나온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이 사라졌다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불안이 서서히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그때 숲 깊은 곳에서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사슴 한 마리가 빠르게 달려나왔고 그 뒤를 이어 토끼와 여우까지 한 방향으로 몰려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서로를 쫓거나 피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방향으로 무언가를 피하듯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박도령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쪽에 뭔가 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 방향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짐승들이 피하는 곳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숲은 점점 더 깊어졌고 나무들은 하늘을 가릴 듯 빽빽해졌습니다.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숨을 내쉴 때마다 희미한 입김이 퍼졌습니다. 그러던 중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 생각했지만 분명한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바위 틈 사이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박도령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불빛은 아닌데? 그는 숨을 죽인 채 바위 사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동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따뜻한 기운과 함께 흔들림 없는 은은한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오래전부터 그 안에서 무언가를 지켜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박도령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발걸음을 떼지 않을 수 없는 끌림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확인하고 나오자. 그는 스스로를 설득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걸음 안으로 내딛었습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바깥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몸을 감쌌습니다. 차갑던 공기는 사라지고 따뜻하면서도 낯선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빛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야에 그것이 들어왔습니다. 한겨울에도 피지 않을 꽃들이 만개한 나무였습니다. 꽃잎은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 떠 있었고 은은한 빛을 내며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사람의 모습이지만 결코 사람이라 할 수 없는 존재들이 서 있었습니다. 박도령은 그 자리에서 숨을 멈춘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현실이라 믿기 어려울 만큼 기이하고 낯설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다. 박도령은 숨을 죽인 채 더 깊이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들 중 중심에는 한 존재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선녀 수련이었습니다. 선녀 수련은 다른 선녀들보다 한 발 앞에 서서 움직임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천천히 들어 올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내리며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짓 하나에 맞춰 공중에 떠 있던 꽃잎들이 동시에 반응하듯 흔들렸습니다. 그 옆에는 또 다른 선녀가 있었습니다. 선녀 연화였습니다. 선녀 연화는 다른 선녀들보다 움직임이 조금 더 자유로웠습니다. 동작이 미세하게 어긋나기도 했고 시선이 종종 바깥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이곳이 아닌 다른 곳을 의식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동굴 안에는 물이 흐르는 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일정한 리듬을 만들며 선녀들의 움직임과 정확히 맞물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춤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유지하기 위한 의식처럼 보였습니다. 박도령은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오래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 그는 천천히 몸을 뒤로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아주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선녀 연화의 움직임이 갑자기 멈춘 것입니다. 선녀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 시선은 서서히 동굴 가장자리 박도령이 숨어있는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박도령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억지로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선녀 수련은 그런 선녀 연화를 향해 짧게 손짓을 보냈습니다. 의식을 계속 이어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선녀 연화는 잠시 시선을 멈춘 채 서 있다가 다시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흐름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꽃잎의 움직임이 미묘하게 흐트러지기 시작했고 동굴 안의 공기가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빛도 이전보다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박도령은 그 변화를 똑똑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들킨 건가? 그의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불안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눈을 떼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움과 불안이 뒤섞인 설명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형은 아주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동굴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사냥꾼 박도령은 바위 뒤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이고 있었죠. 방금 전까지 일정하게 이어지던 선녀들의 움직임은 점점 흐트러지고 있었습니다. 공중에 떠있던 꽃잎들도 일정한 흐름을 잃고 불규칙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서 선녀 수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선녀 수련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려 움직임을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선녀들의 동작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동굴 안에는 물소리만이 더욱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멈추세요. 이곳에 인간의 기운이 있습니다. 선녀 수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도령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숨을 참고 있던 그의 가슴이 크게 들썩였습니다. 선녀 연화는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또렷하게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인간이 들어온 건가요? 선녀 연화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녀 수련은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주변을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어둠을 꿰뚫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동굴 안의 빛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꽃나무의 줄기에서 은은하게 퍼지던 빛이 흔들리며 일그러지고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무 표면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균열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천천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 선녀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선녀 수련의 눈빛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지금 즉시 철수합니다. 더 늦으면 하늘과 땅의 경계가 열립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선녀들은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몸에서 빛이 점점 강해지며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선녀 연화는 마지막까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분명 박도령이 숨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도령의 발밑에서 작은 돌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또각! 그 소리는 동굴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적이 깨졌습니다. 선녀들의 시선이 동시에 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박도령은 몸이 굳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선녀 수련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선녀 연화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정말 인간. 그러나 그 순간 꽃나무의 균열이 더욱 크게 벌어졌습니다. 빛이 일그러지며 검은 틈이 생겨났습니다. 동굴 안의 공기가 뒤틀리듯 흔들렸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떠나야 합니다. 선녀 수련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녀들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빛과 함께 하나둘씩 공중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녀 연화는 마지막까지 남아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박도령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도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동굴 안은 순식간에 어둠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빛이 사라진 자리에는 고요함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균열이 남아있는 꽃나무와 그 아래 떨어진 몇 개의 씨앗이 남아있었습니다. 박도령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방금 벌어진 일이 현실인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꽃나무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안은 선녀들이 사라진 뒤 완전히 고요해져 있었습니다. 사냥꾼 박도령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빛으로 가득하던 공간은 거짓말처럼 어두워졌습니다. 오직 꽃나무에서 희미하게 남은 빛만이 주변을 비추고 있었죠. 그 빛조차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박도령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그는 낮게 중얼거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까까지 떠다니던 꽃잎들은 이제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완전히 닿지 않은 듯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꽃나무 아래에 작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씨앗이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만한 크기의 씨앗들이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아주 약하게 숨쉬듯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박도령은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건드리면 안 되는 건가? 그의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손대서는 안 될 것이라는 느낌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눈을 떼기 어려운 끌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한 번 더 살폈습니다. 동굴 안에는 더 이상 어떤 존재의 기운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비어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끝이 씨앗에 가까워질수록 묘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씨앗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손바닥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씨앗이 살아있는 것처럼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박도령은 놀라 손을 움찔했지만 이미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씨앗이 아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씨앗을 품에 넣었습니다. 그때 동굴 깊은 곳에서 낮은 울림이 들려왔습니다. 웅! 마치 땅속에서 무언가가 뒤틀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박도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지어 바닥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돌들이 굴러떨어졌고 동굴 천장에서 먼지가 흩어졌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몸을 돌렸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동굴 입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는 계속해서 울림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동굴 전체가 무너질 듯한 기세였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바위 틈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안개는 여전히 짙었지만 동굴 안의 기운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동굴 입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빛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방금 그게 꿈은 아니겠지.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 씨앗이 들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박도령은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길을 안내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숲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도망치던 짐승들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녘이 되었을 때 박도령은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품속의 씨앗을 다시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그 따뜻함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씨앗 하나가 마을 전체의 운명을 뒤흔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냥꾼 박도령이 씨앗을 가져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심어둔 그 씨앗은 믿기 어려운 속도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싹에 불과했지만 하루가 지나자 사람 키를 넘었고 이틀째에는 이미 큰 나무의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그것은 마을을 내려다보는 거대한 왕벚나무로 변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둘러싸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며칠 만에 자란 거라고? 말이 안 되잖아.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함께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도령은 그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져온 씨앗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이 점점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그 모습이 그저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햇빛을 받은 꽃잎들이 반짝이며 마을을 밝히고 있었죠. 하지만 문제가 시작된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자 나무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꽃잎들이 희미하게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낮의 밝음과는 다른 어딘가 음산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꽃잎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데 바람도 없는데? 한마을 사람이 중얼거렸습니다. 떨어진 꽃잎은 땅에 닿지 않았습니다. 공중에서 잠시 멈춘 뒤 천천히 흩어지듯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마을 아이 하나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기 누가 있어? 아이의 손가락이 나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그 방향을 보았습니다. 나무 아래 희미하게 사람의 형상이 서 있는 듯 보였습니다. 흰 옷을 입은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뭐야 저거?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 형상은 꽃잎처럼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나무 주변에서 사람의 형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은 분명 선녀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끝없이 꽃잎이 떨어지는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는 꿈이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유 없이 열이 올랐고 어떤 이들은 꽃잎이 몸에 닿은 뒤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이건 그냥 나무가 아니야. 노인 해월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는 나무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하늘과 땅의 경계야. 인간이 건드리면 안 되는 경계라고. 하지만 그의 말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이장 김서방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런 걸 계속 두면 더 큰일 난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 나무 당장 베어버려야 한다. 사람들 사이에서 옹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이들은 점점 그의 말에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도령은 그 말을 듣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 됩니다. 저건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무 위에서 꽃잎이 더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꽃잎들 사이로 여러 개의 형상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나무 주변으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꾼 박도령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 김서방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도끼가 들려 있었고 표정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더 큰일 난다. 오늘 끝낸다. 그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그들의 판단을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노인 해월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멈추시오. 저건 단순한 나무가 아니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저걸 건드리면 더 큰 재앙이 옵니다. 하지만 김서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앙은 이미 시작됐소. 이걸 없애야 끝나는 거요. 그는 더 이상 말을 듣지 않겠다는 듯 나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박도령이 급히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저건 제가 가져온 겁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그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배워야 하는 거다. 네가 가져온 거라면 더더욱. 주변 사람들도 점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끼와 낫을 든 손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박도령은 뒤돌아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꽃잎은 낮은데도 천천히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죠.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발 멈추십시오. 하지만 그 말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서방이 도끼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쾅! 도끼가 나무에 깊게 박혔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우웅! 낮고 깊은 울림이 땅속에서부터 퍼져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동시에 발을 멈췄습니다. 나무에서 강한 빛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끼가 박힌 자리에서부터 빛이 번지듯 퍼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센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꽃잎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치며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게 뭐야? 뒤로 물러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람 속에서 꽃잎들이 점점 붉은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형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의 형상이 동시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선녀들이었습니다. 그 중심에서 한 존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바로 선녀 수련이었습니다. 선녀 수련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잃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선녀 수련은 나무를 한번 바라보고 다시 인간들을 향해 시선을 옮겼습니다. 인간이 금기를 깨뜨렸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나무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균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형태를 알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게 뭐야?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도령은 그 광경을 보며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자신이 씨앗을 가져온 순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을 한가운데 왕벚나무를 중심으로 세상이 뒤틀리고 있었습니다. 사냥꾼 박도령은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나무의 상처에서 시작된 검은 균열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빛과 어둠이 뒤엉켜 꿈틀거리며 공간 자체를 찢어내는 듯 했습니다. 그 틈 사이에서 형체를 알 수 없는 존재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짐승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검은 기운이 덩어리처럼 뭉쳐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열리고 있습니다. 선녀 수련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균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두세 개는 하나로 뒤섞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누군가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김서방은 손에서 도끼를 떨어뜨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때 선녀 연화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선녀 수련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봉인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박도령을 향했습니다. 씨앗을 가져온 자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곧 대가가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박도령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천천히 나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뒤에서는 균열이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검은 존재들이 점점 더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 앞에 섰습니다. 균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그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압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손을 들어 나무에 올렸습니다. 그 순간 강한 빛이 터져나왔습니다. 박도령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그의 몸을 감싸며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피부가 갈라지듯 빛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듯 그의 몸이 조각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나무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균열이 서서히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존재들은 다시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뒤틀리던 공간이 점점 원래대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나무는 다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더 이상 박도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마을에는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세상을 뒤흔들던 균열과 소리는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왕벚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무에서 느껴지던 불안한 기운은 사라지고 대신 고요하고 차분한 기운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꽃잎은 천천히 흩날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음산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처럼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노인 해월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나무를 한참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지켜낸 거지 대신.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나무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도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나무를 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아이들의 병도 사라졌고 산짐승들도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온 듯 보였습니다. 봄이 되자 왕벚나무에 다시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은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피어났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었나? 하지만 노인의 월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건 그냥 꽃이 아니야. 그는 나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꽃잎을 잡으려다 멈춰 섰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아이가 손가락으로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그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였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나무 아래에 서 있는 한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 사이로 희미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곧 꽃잎 속으로 흩어지며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 나무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면 마을 사람들은 나무 아래에 조용히 모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고 그 이야기는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냥꾼이 금기를 깨고 결국 그 대가를 치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냥꾼 박도령. 그리고 지금도 바람이 거세게 부는 밤이면 누군가는 말합니다. 꽃잎 사이에서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제주도 왕벚꽃의 전설. 숨겨진 금기의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